네, 충격적인 일본 공사의 망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외교관이 평소에도 우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정치부 조경진 기자입니다. 예. 조경진 기자, 이번 논란의 시작점이 된 일본 공사와 기자와의 대화 말입니다. 앞에 조창 기자 리포트 보면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도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취재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프 더 레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통상 오프 더 레코드를 기사화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해당 기자는 공개 간담회 자리는 아니었지만 발언의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보도를 결정했다고 먼저 밝히며 이 내용을 전하는데요. 네. 기자도 해당 언론사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보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고민이 깊었던 걸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저런 정도 망언이면 뭐 모든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보도를 하겠죠. 네, 반면에 일본 공사 입장에서는 공개 간담회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뱉은 말인데 이 내용이 가감없이 보도가 되다 보니 다소 억울하거나 난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뭐 편하게 내뱉은 말이라 하더라도 가려서 해야 되겠죠. 예. 이 막말을 내뱉은 저 소마공사 저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통입니다. 일본 대사 다음으로 넘버 2에 해당합니다. 이 총괄공사 자리에 온 건 지난 2019년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은 일본에서 졸업했지만 한국 대학에서 연수를 한 지한파로 꼽힙니다. 그럼 뭐 우리말도 아주 능통하게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유창하게 한국말을 하고 또 한국 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뉘앙스까지도 알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 정도예요? 네,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 보도가 될 수 있다는 한국 언론의 분위기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좀 되고요. 그렇겠네요. 다만 소마 대사가 평소에 말 실수를 하거나 표현이 거친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국 기자들과 워낙에 소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 자리에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던 중에 이번 일이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이 소마공사 저 사람 우리한테도 낯익은 인물이에요? 아시겠지만 소마공사는 올해 들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외교부에 초치되면서 우리 뉴스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 관련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련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담았을 때 또 외교청서에 독도 관련 망언 등을 포함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강경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이 소마공사를 초치해 항의를 했죠. 네. 지금 영상 보시면 소마공사 매번 굳은 표정이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는 항상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 장면 참 익숙한 장면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외교부가 이 소마공사가 아니라 일본 대사를 초치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망언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마공사를 부른 게 아니지만 대사를 초치한다는 거는 흔한 경우도 아니고 외교 관례상 말이에요. 네. 특히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외교부가 아이보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엄중하게 항의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공개한 사진이 한 장인데 저 사진이죠? 이것만 봐도 분위기가 읽히죠? 예.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아이보시 대사를 정확하게 응시하고 또 이 다리를 살짝 꼬고 앉은 모습이죠. 예. 반면에 아이보시 대사 두 손을 모으고 있고 시선이 허공에 있습니다. 상당히 경직된 표정으로 말이죠. 초치되기 전에 아이보시 대사가 새벽 2시에 직접 입장을 담아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만 봐도 우리 언론에다가요. 네, 일본 측이 이번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외교부가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후속 조치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외교부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요구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서 매우 강한 수위로 항의를 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도 우리 측 요구를 즉시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으니 공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소마공사의 조기 소환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으로 불러들인다? 네, 이럴 경우에 일본 정부가 소마공사의 망언을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국한시켜서 사건을 적당히 덮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입장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 후폭풍 커지는 양상입니다. 네. 뭐 이런 망언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뭐 안 그래도 도쿄올림픽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가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일까지 터진 건데 이 돌발 악재로 봐야 될까요? 아시겠지만 문 대통령의 일본행 관련해서 한일 간의 물밑 협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현지 언론에 이제 알렸는데 마치 우리가 일본 방문을 학수고대한다는 식의 보도가 잇따랐어요. 그래요? 우리 정부는 항의를 하는 등 신경전이 고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 망언 논란까지 터진 겁니다. 이 한일 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출 규제 문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처럼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일이 상당히 많다 보니 우리 정부는 이런 양국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현안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네, 지금. 이를 위해서는 한일 간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열려야 한다. 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일본에 가게 된다면 소위 빈손 방문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소위 올림픽이란 잔치에 왔다만 가라며 올림픽 참석에 그 의미를 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많은 현안 앞에서 그냥 빈손 방문이라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돌발 악재도 생겼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 좀 나온 거 있어요? 뭐 현재 시점에서는요. 50대 50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올림픽이 임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우선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본이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지켜보고 우리가 그에 상응한 대응부터 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일본행의 소마공사의 망언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엄중하게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진 기자였습니다.